자, 이어서 세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전에 이제 저희가 기업 사회공헌 활동들의 내용들이 어땠는지,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들을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의식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기업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기업의 시혜적 활동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기업이 가진 자본가로서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어떤 시혜적인 활동들, 또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자기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어떤 사회 공헌 활동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 그러면 이후에는 현재에는 기업의 전략적 활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즉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이 기업의 보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큰 틀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활동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전 세계로 공헌 활동들의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 자선을 베푸는 기관에서 사회적인 투자자로 전환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의 의미가 이전에는 방어, 사회적인 어떤 공격에 대한 방어나 또 그에 대한 대응 또는 자선적인 어떤 시혜적 활동 중심이었다라 그러면 이제 현재에는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회공헌에 대한 전략적 의미에서 보면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분리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사업과 사회공헌의 전략이 이제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는 전략 부재나 어느 전략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이 좀 불명확했다라 그러면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사회 통합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 어떤 그 사회공헌의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주는 것에 집중했다, 베풀고 자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투입되는 것들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의 흐름 과정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 아웃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한 성과물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전략적인 어떤 사회공헌 전략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를 이루어냈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 사회공헌 운영의 시점에서 좀 보면 첫 번째는 전에는 직접 운영했다라는 거죠. 직접 재원을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 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민관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하는 활동들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의 활동들이 사회에도 쉽게 전달되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일방적이고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었다라 그러면 이제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그 폭넓은 참여의 기준을 좀 넓혀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공헌 활동의 운영 시스템이 좀 없었는데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경영 시스템의 한 가지로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개념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굉장히 전략적인 투자라고 한다라는 건 보다 큰 의미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존재 가치를 더 활성화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을 통해서 기업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발전과 건강함을 담보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의식들이 변화가 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런 기업들이 활동된 것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153페이지에 그림 7-2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현황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공헌 지출액이 기업들이 약 2018년 기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된 자료를 보면 사회공헌 지출액이 총 2조 7,244억 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 다음에 한 개 회사당 평균 지출액이 약 137.6억 원 정도를 지출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매출액 대비의 지출액은 약 0.18% 정도 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공헌 지출의 최우선 순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약 한 31.4%였다. 그 다음에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투여한 시간들은
임직원 1인당 연평균 봉사활동이 약 8시간 정도 되었다라는 거네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봤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공헌 프로그램, 네, 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벌써 약 9년 정도 오랜 시간 계속 사업으로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즉 사회공헌 활동에 약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들을 계속 참여해오고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 기업들의 현재 위치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네요. 자,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그 우리 기업 활동들의 평가에 있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4페이지에 보면 니즈 결합형 연결 프로그램 일거양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슈 그동안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 고독사에 대한 문제들이 따로따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들이나 정책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다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청년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늘어난 것과 결합시켜서 사회공헌 활동들 기업이 접근하게 되는 거죠. 즉 GS건설의 동고동락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나홀로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고 비품을 지원을 해서 나홀로 어르신 독거노인 어르신과 청년이 그 집을 홈쉐어링에 대해서 함께 사용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 청년의 주거비용의 부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프로그램으로 동고동락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향들도 제시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을 해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청년 디자이너의 일자리 부족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는 소셜 벤처 등 역량 강화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고서 하나은행에서 하나 파워원 챌린지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즉 소셜 벤처사와 청년 디자이너의 채용을 연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회 문제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주 기본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자원봉사 활동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즉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나 그 방향성들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개인들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여지면 개인의 노동력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1대1로 개인 대 개인으로 풀어가는 문제다라고 하면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들은 기업이 가진 많은 역량들을 활용함으로써 또 많은 임직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즉 그런 부분에서의 의미가 개인의 자원봉사와 또 기업의 자원봉사에서 보여지는 큰 차이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그럼 좀 활동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의 부서나 위원회를 두어서 자원봉사 활동 분야를 전략적으로 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기업 내 조직 부서와 인력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로 자원봉사가 좀 더 발전되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업 자원봉사 활동을 전 직원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 차원으로 끌어올려 줘야 된다. 즉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들이 전 직원이 꼭 지켜야 될 기업 내 사규 같은 기업 내 규범 같은 것들 차원으로 의식 수준을 요구 수준을 좀 높여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지국가로서의 많은 사회자본들이 함께 통합하고
참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통 인사고과에 봉사활동 참여나 봉사에 참여 시간들을 좀 반영한다라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권을 준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에게 자원봉사의 소중함과 사회 통합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게 될 경우에 뭐 대학 입학 시에 자소서를 쓸 때 종합평가에서 좀 이렇게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측정과 보고를 좀 제도화하자, 정례화하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기업별로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 관련 연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기업의 외부에 홍보하는 것이 기업의 그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좀 방안으로 제안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상품에 대한 표시 전략입니다. 즉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 기업의 지자체의 이름으로 환경 마크처럼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마크를 새기게 하는 것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기업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개인에게는 그 자원봉사자증 아이디 카드, 신용카드처럼 생긴 발급 카드를 주어서 그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선순위를 준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그 기술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는 뭐 소비성 물품을 구매할 때 뭐 할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판매할 때 뭐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기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상품 표시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상품 표시 전략을 통해서 기업이 사회에 자원봉사 활동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방법이 아닌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회적으로도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해당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공헌 수행 성과를 판단하여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들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업들이 좋은 제품 생산해서 기업의 사회에 어떤 그 기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 재산들이나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사회 발전과 사회 통합에도 노력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주주들, 투자자들도 그런 것들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자원봉사자 인정과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홍보 강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의 방법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거나 우수 자원봉사자 또는 동아리를 기업 내에서 포상한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후에 단합대회 비용들, 조직 활성화비 같은 것들을 뭐 지원해 준다거나 또 사내 학점으로 인정하는 봉사 학점제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볼런티어, 자원봉사자 혜택들을 부여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홍보 강화 방법으로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사항을 사내 또는 외부에 홍보 매체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들을 좀 제안할 수 있고요. 또 사보나 이런 것들 정기 간행물에 자원봉사 고정란을 배치하거나 연말 보고서에 그 뭐 특집란 같은 거 홍보란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자원봉사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참여의 동기를 좀 부여할 수 있고 또 기업들도 자기네들의 어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대내외적인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미지 제고에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을 사회 분위기로 좀 만들어주면 기업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곱 번째는 직원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 시간을 사용하여 자원봉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는 어떤 이런 제도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무 유연제나 이런 것들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근무 시간이나 또 사회봉사 시간이나 관리 전문직의 인력 파견들 형태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근무 시간에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의 자원봉사 참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여덟 번째는 직원의 외부 단체와의 연계 및 공동 프로그램을 좀 참여하는 것에 독려해 준다 하는 부분들. 아까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이전에는 기업 내에서 기업 내부의 조직만을 가지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라고 하면 그거에서 좀 더 한 발 나가서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업을 통해서 기업이 자원봉사하는 부분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분야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좀 독려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에 좀 참여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기업이 또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주 많이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민과 기업 그리고 또는 민과 관이 기업과 관공서가 함께 협업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도 좀 고민돼야 될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아홉 번째가 DIY, 직접 해보는 Do it yourself에 직접 해보는 직접 실천형의 어떤 봉사활동 제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자원봉사 일반 봉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예산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 기획하고 참여하고 활동하고 또 봉사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원들, 그다음에 전문 지식들, 그다음에 경험들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스스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재원들도 만들어 보고 또 그런 것들 기업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기업들을 국가에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선순환적인 어떤 연계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훨씬 더 훌륭한 자원봉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열 번째가 이제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기업의 노력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갖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경영진과 직원들의 가치와 의식이 조직 문화로서 확립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사회는 사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기업을 통해서 조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생산과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 수요와 공급이 항상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누가 수혜를 주고 시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 최적의 방안이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그런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그 문화가 조직 내의 문화로서, 기업 내의 조직 문화로서 좀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자면 기업의 자원봉사 집중 주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매월 봉사의 하루를 정해서 전 직원이 봉사하는 날이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 그러면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을 좀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계의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자원봉사의 의의,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실제로 많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시죠. 이전에 기업들이 하기 전에 많은 종교단체에서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많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많은 외원기관들이 들어와서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종교에 기반을 둔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사업에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 아니면 영유아에 대한 보육 사업 또
고아들을 돌보기 위한 자선사업들에 많이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요. 또 이러한 종교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로는 종교계 자원봉사, 종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종교계 내에서 인식을 해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선을 베푸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 개신교에서 이야기하고 크리스트교 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자원봉사 활동도 그런 어떤 실천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들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종교계의 잠재적 지원의 조직화와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원봉사 인적 자원 충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뭐 불교도 그러시고 또 캐톨릭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종교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적 이념들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원,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의 역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종교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은 첫째로 자원봉사 활동은 종교 성장의 한 축을 이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로서 매우 중요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 자원봉사 활동은 종교기관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 또 거꾸로는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어떤 기본적인 의식이 바로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종교적 이념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교리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러한 그 종교적인 의식들을 공통체 내에서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자원봉사다라는 거고요.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 그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그들이 종교를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종교와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다른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사람들의 인적, 내적인 성장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저희는 무료급식소가 이제 그 종교별로 구별하지 않고 어떤 날은 그 스님들이 와서 무료급식을 봉사활동을 하시고 어느 날은 또 목사님들이 와서 하시고 어느 날은 또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인원들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원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또 그러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의식을 공유할 수 있고 봉사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눔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또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의 의식세계도 좀 더 넓게 또 다른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정한 자원봉사의 또 필요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교계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의 원칙들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종교계 자원봉사 활동은 종교의 이념적 사명인 자비심, 또 사랑, 또 무아봉공 등의 바탕을 두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충실하고 그 신념을 반하지 않는 봉사활동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종교계 자원봉사활동은 평등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성별로 또는 연령이나 지역, 종교 등에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까지도 포함을 해서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종교계 자원봉사활동은 복지 공동체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 자발성, 종교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적인 어떤 위계에 의한 게 아니라
권위나 위계에 의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활동들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원칙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종교계 자원봉사 활동은 각 종교계의 조직과 기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계의 조직과 단체들이 함께 네트워크화를 구축해서 실시해 나가야 된다. 즉 클라이언트만 보고 서비스 대상자만 보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즉 자신들의 종교의 어떤 이념들이나 관념에 따라서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그 대상자, 서비스 대상자,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가 다양하게 또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다섯 번째가 종교계 자원봉사활동은 각 종교의 특성에 입각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종교가 가진 어떤 특색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특색에 맞는 봉사활동을 해나간다라 그러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계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한 자선활동의 수준을 넘어서 수요자의 문제 예방, 또 치료, 또 자립 또는 자활을 지향하는 활동들로 좀 폭넓게 전개되어야 된다. 즉 클라이언트를 바르게 세우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좀 전개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계 자원봉사 활동들은 뭐 여러분들 교재 한번 158페이지부터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 종교계에서 자원봉사 활동 분야는 종교계 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출범을 했습니다. 2016년 5월에 원불교, 불교, 카톨릭, 기독교 연합체에서 자원봉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출범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지키고 국내에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립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즉 종교나 민간기관 또 행정을 통한 공공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자원봉사 및 리더자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들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응 교육사업, 대한적십자회와 공동으로 국가의 어떤 위난상황, 사회의 어떤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사업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 첫 번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꼭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좀 깨우쳐 나가서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사람을 보고 함께 봉사활동을 해나가는 어떤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종교기관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과 시설을 자원봉사 활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 필요하면 제도적인 지원들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사찰들, 그 다음에 교회 기관들, 뭐 성당들이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개방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어떤 그런 자원들로 좀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종교계 내에서도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적재적소의 배치, 또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을 좀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종교기관에서는 과거보다 많은 예산을 자원봉사 활동에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종교기관에서는 예산 배정이 좀 소극적이다라는 부분들이 다른 기업의 자원봉사나 개인의 자원봉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 좀 소극적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좀 배정해 가서 활동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수업까지 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자원봉사활동, 그 다음에 국제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수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